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화해 무드도 조성이 됐고 인플레이션 지표도 완만하게 발표가 됐는데 지수는 그다지 환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과 S&P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특히나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규제가 완화되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망 매물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직 중국은 이 협상안에 대해서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태고요. 히토류 자석 수출도 한시적으로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6개월 동안만 일단은 수출을 허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뉴욕 증시는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는 일단 강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0.5%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수 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올 들어서 3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장 마감대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좀 돌아서 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선불을 3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수세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그나마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가장 강한 섹터로는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업체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연일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가 강하고 체코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 속에 우리 원전 관련주들도 훈풍을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상승하고 있는 테마주는 아무래도 어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고 북측에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면서 접경 지역에 이제 평화가 잠시나마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북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강화되는 모습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서 정유, LPG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전 관련주의 훈풍을 이어받은 건설 관련주들의 테마주들도 상승하는 흐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쪽집게 종목 2가지가 있겠고요.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운영하면서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되는데 저희가 QR코드 이 자리에 방송 끝날 때까지 쭉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카메라를 사진 찍을 때처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게시판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가볍게 터치만 하셔서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딱 2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모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만 통신망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드렸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표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월 29일에 KCS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종목 공략 이후에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쏠쏠한 수익을 안겨드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5월 22일에는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으로 저희가 원전 관련주 공략해드렸죠. 보성파워텍으로 15%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휴니드 5월 15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이는 풍산도 저희가 방산 관련주로 공략을 도와드림으로써 한 달 동안 두 가지 방산 관련주 공략해드렸고 휴니드는 12.8% 수익, 풍산은 60%가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로 이스트소프트를 공략해드렸던 게 5월 8일이었는데 5월 8일 이후에 이스트소프트는 15%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LNF는 저희가 4월 24일 방송하고 일주일 만에 7%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LNF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LNF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의견 여쭤보도록 할 테니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전 관련주인 보성파워텍은 5월 15일 방송을 통해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 최근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잠깐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계약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당시에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었고요.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성파워텍은 한 차례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그 자리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 주 뒤에 다시 한번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을 방송해서 공략을 도와드렸고 이렇게 바로 그 뒤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15% 수익을 일주일 만에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관련주인 휴니드 저희가 방송으로 공략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 연두색 동그라미 친 날이었는데 이렇게 5월 15일에 방송 공략해드린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만 12% 정도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은 아직도 흐름이 죽지 않은 모습인데 과연 방산주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지켜만 보시다가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방산 관련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테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전부터 각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AI 관련된 투자 공약을 앞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AI 관련주들은 대선 이후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하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스트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AI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주 풍산, 저희 방송 이후에 지금 이 숫자를 고쳤어야 되는데 지금 6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에 방송을 했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현재 방송 이후에만 64.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휴니드 그리고 오늘장의 풍산은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3거래일 연속으로 나와주고 있는 종목 풍산은 아무래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방산 관련주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풍산을 비롯해서 방산 관련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테니 혹시 여러분들 나는 풍산이나 휴니드는 아니지만 다른 방산주 가지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여러분들의 공략,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 해결해 드릴 테니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문은 생방송 중에만 잠시 동안 열어드리고 있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셔서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 모든 이야기 저희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 이미 아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려고 몇 가지 이슈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기한 연장의 용의는 있지만 꼭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일이었죠. 원래 그때 당시에 관세가 유예될 예정이었는데 90일이 유예가 됐고 90일 유예된 시한이 바로 다음 달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이내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너도 나도 미국 측과 협상을 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유예가 될 것인지 7월 8일 이후까지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더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굳이 연장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이라든지 일본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아직 남은 한 달의 시간 안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더 열심히 협상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죠. 일단은 중국은 최근에 미국과 이루어진 협상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전인 점도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고 또한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겠다라고는 하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세계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2주 안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일 안으로 우리 한국과 관세율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과연 관세율 기존의 25%에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금리는 당분간 인하를 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벌써부터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벌써 연 7%나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인하를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물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거품이 더 빠르게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북한 측에 친서를 보냈는데 북한 외교부에서 친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는 인내심을 발휘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남북 접경 지역에서도 평화가 찾아온 모습인데 오늘장 대북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무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삼성과 엔비디아가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인 스킬드 AI의 지분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로봇 관련된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계속해서 투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 바도 있는데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기업에 투자 늘리면서 가전 분야에도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술 접목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전기차,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아디가 되겠죠. 비아디가 최근에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34%나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되면서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비아디의 일부 딜러가 또 파산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국 정부에서 너네들끼리 출혈 경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 이상 너무나도 과도하게 가격을 내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더 이상은 이 중국도 관세의 영향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증권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의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과 관련돼서 세계은행이 10여 년 만에, 12년 만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전 사업 금융 지원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되고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일정, 일단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요, 미국에서 CPI 지수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일 새벽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됩니다. 이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주시하는 이런 지표인데 PPI는 PC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앞서서 이 물가 지표들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물가 지표라든지 지금 소비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목하시면서 관세 영향에서 얼마나 여파를 받고 있는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주 FOMC 회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죠. 이 자리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를 보셔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5%의 상호관세 철폐해달라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품목별 관세 철폐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들 더 많이 사가라, 더 많이 수입해가라.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가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하고는 있는데 3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소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당시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너무 나이 든 소고기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구글 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해달라. 이 부분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꼭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오치열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식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과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네. 일단은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오프닝 멘트를 하실 때도 네. 보면서도 야, 저거는 미국 측에서 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너무 하고 싶지만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제가 너무 이야기를 다 아닙니다. 해버렸어요. 네,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잘 올라갑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천정부지로 섰고 있는데 네. 최근 한 2달 동안 저점, 고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은 지금 이 순간이죠. 항상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 대비 한 거의 25%, 30% 가까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재명 정부가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네. 5천 코스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와. 5천 코스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외국인들 순매수가 하루에 1조 원씩 들어옵니다. 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것만 봐도 왜 그러냐면은 네. 야, 그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당선된 이재명 정부 입장은 막 코스피를 올리겠다.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하겠다. 그런데 또 한국은행에서는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오. 이게 삼박자가 다 맞는 거죠. 완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안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와. 왜냐하면 네네네. 그 상행법도 계속 제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나 그 방문을 했죠. 한국거래소를 거래소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네. 것만 봐도 제가 봤을 때 전 고점이죠. 코스피 전 고점 한 3,300선을 다시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오. 제가 봤을 땐 그 라인까지. 왜냐하면 2,900을 뚫냐 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900을 뚫었어요. 오. 2,900을 뚫었기 때문에 그 전 고점인 3,300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조문관님 그렇다면 네네. 3,300선까지 보신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디테일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당연히 가야 할 것 같고요. 올해는 당연히. 올해 중으로는 당연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9월 전으로 9월 전으로 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네. 이게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우. 긍정적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조정을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아름답게 올라갔어요. 너무 아름답게 올라갔고 벌써 6월 중순이기 때문에 네. 요 부근에서 어느 정도 7월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약간 삐끗은 하지만 그래도 2,8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 라인을 잘 받쳐만 준다면 스무스하게 3,000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최근에는 정말 시장에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 뭐 어쨌든 관세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 있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중요했던 거는 2,900선을 뚫느냐가 중요했는데 시원하게 뚫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3,300까지는 무난하게 9월 달 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 그렇지만 아마도 6, 7월 사이에 2,800선 깨지 않는 선에서 지수가 한 번쯤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너무 좋죠.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5조 원을 우리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앞으로 지수 전망도 짧게 한번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장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풍산. 고점 기준으로 60%가 넘게 수익이 났고 있거든요. 또한 며칠 전부터 좀 상승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와우. 뭐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항상 담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풍산 같은 경우는 뭐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저점 구간에 있을 필요가 없는 녀석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네. 라고 물론 어느 정도 많이 치고받고 하면서 상승 구간을 잘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으나 와, 네네. 그래도 조정을 받고 지금 저점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역시나 한 번 더 큰 상승 나올 거다 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달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길 바랬는데 네. 꽤 걸렸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이내로 슈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제가 왜 다른 종목들 뭐 AI나 뭐 이런 괜찮은 녀석들이 있는데 풍산을 이야기하냐면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방위산업 관련주로서 묶여있는 그런 기업인데 돈도 잘 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위산업 섹터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에 네. 전쟁을 맞아요. 진행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항상 내 포트에
담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산이 오늘장으로 한 3, 4% 이렇게 상승 구간인데 제가 안내를 해드린 이후로 자 그러면은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를 종목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QR코드 통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오셔서 방산업 풍산 언제까지 더 갈 거냐 방위산업 다른 녀석들은 또 뭐 있냐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풍산 관련 풍산처럼 크게 오를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을까? 요새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AI 반도체 이쪽은 반드시 갈 거거든요. 와.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로 네. 출범을 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AI 반도체 그 인재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1강 오늘의 강의 섹터는 바로 AI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 AI 섹터를 왜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하느냐.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0조 원을 어디서 끌어다 드리냐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AI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무슨 행보를 하고 있냐면 AI 클라우드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AI와 클라우드, 보안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AI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이 클라우드와 AI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인데 AI 관련 예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국내 1위 기업으로 꼽힌 적이 있는데 국내 그때 1위 기업이요? 네, 국내 1위 기업이죠. 네네. AI 주목하는 1위 기업. 네. 네, 주목하는 1위 기업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다 상을 받고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도 이 기업과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친밀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AI,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뭐 간단하게 이 기업이 뭔가 하나 출시를 했거든요. 이 네네. 하이펜 AI라고. 하이펜? 네, 하이펜이라는 건데 처음 들어봐요. 이게 혹시 추론형 AI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그게 뭐였죠? 추론형 AI요? 네, 추론을 할 수 있는 AI?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거 맞거든요. 이게 네. 추론형 AI라고 하면은 네. 그게 무슨 말인가? 뭐 그냥 생각하는 AI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이펜 A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 상에 있는 것만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혼자서 그 정형화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사람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펜 AI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AI 직원 같은 그런 AI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한 며칠 전에 AI 엑스포에서 공개를 하는 딥스캔 기술을 또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그 딥스캔이라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뭔가 제품들이 들어옵니다.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원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조금 잘못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가지고 걸러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네네. 하이펜 AI를 같이 딥스캔과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거죠.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최대한의 생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제조 공정에서는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펜 AI 추론형 AI인데 네. 이 AI와 오딘 AI라고 있습니다. 또 오딘 AI는 딥러닝이 또 되어 있는 그 LLM이죠.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그 언어 모델인데 그런데 이것과 통해 가지고 융합을 시켜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건데 네.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스캔이라든지 그리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펜 AI와 오딘 AI를 네. 합쳐버렸습니다.
오.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그 정도로 AI 쪽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회사는 또 그 도로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훌륭한 AI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현대기아차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AI 기술이 굉장히 또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인데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점점 인간의 두뇌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과 똑같이 단순히 보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어디서 이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까지도 스스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펜 AI라는 기술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뭐 이제 사람을 대체해서 AI라든지 로봇들만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원천 기술이 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기업이 또 우리나라 1위의 점유율 기업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긴밀한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늘의 공략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정치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일단은 기술력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AI 100조 원 투자 시대에 따라서 이 AI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이 종목을 콕 집어서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시려고 가져왔으니 저희와 함께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방송은 끝날 때까지 종목명을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전문가님. 이제 요즘에 보면요, AI가 사람을 협박을 한다. 네네. 너 나 AI 나 어플 지우면은 나 너의 사생활 까발린다. 뭐 이런 협박을 하고 AI들이 정말 이제 사람이 AI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문가님 얘기를 들으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AI 기술들, 네네네. 오딘, 하이펜 AI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무섭거든요. 이 뭐 그 이야기는 네.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다. 왜냐하면은 네. 그 거의 작년에 음. 한 그때 당시 일론 머스크 포함해가지고 다른 AI 연구진들이 AI 개발을 멈춰야 된다, 발전을 맞아요. 멈춰야 된다라고 서명 운동을 했었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이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앵커님의 그 우려와 걱정 그리고 또 음모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 네.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한낱 그 귀여운 작은 투자자일 뿐이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불안한 걱정들 요소들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네.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위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그래요. 돈을 벌어서 AI를 뭐 아래로 그 비서처럼 활용을 하면 그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펜 네. AI와 오딘 AI 말씀을 드려서 뭐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뭐 스마트 시티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뭐냐면 앵커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 트윈이 네. 이 현실이랑 거의 막 비슷한 가상 세계를 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왜 만들죠? 현실에서 직접 해볼 수 없는 것들을 가상으로 좀 구현을 해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서면서 디지털 트윈,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에 부각을 받는 이유가 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맞아요, 났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심하게 나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들이 생겼었는데 그때도 항상 미리 우리가 예견하거나 빨리 초기 진화를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주 좀 안타까운 그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모든 그 자연 재해까지도 미리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또 AI가 필요합니다. 또 AI가 필요하고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 자연재해라든지 뭐 기관에서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된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되는데 그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인 이 기업이 하이펜 AI와 오딘 AI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국방, 건설, 제조, 물류, 재해, 재난, 교통 뭐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것만 봐도 미리미리 탐지를 해가지고 먼저 조금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이 기업이 작년에 네. 작년에 인수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DG라는 건데 네네. TDG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나라 파트너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이 TDG가 무슨 사업을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뭐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이 캐시카우가 AI MSP라고 이게 AI MSP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AI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돈 네. 벌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귀찮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AI MSP가 뭐냐면은 네. 그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작은 회사든 뭐든 이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AI가 뭔지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어떤 AI와 어떤 그 모듈 같은 게 필요한지 먼저 체크를 해줘요. 그게 AI가 합니다. 네.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가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요런 AI가 필요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업무 효율이라든지 시간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기술이 바로 AI MSP인데 이게 바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TDG를 인수한 기업인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파트너사로 그쪽 관련되어 있는 캐시카우로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라든지 이런 기업들과도 같이 네.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사실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네네. 알고 나면은 이게 이런 기업이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그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자면 오늘 장에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됩니다. 왜요? 오를까봐. 오를까봐 이게 조금만 있다 올라라 다음 주에 올라라 제발 아니면 내일 올라라 내일은 네. 올라도 되니까 네. 왜냐면은 제 방송 보고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차트 보면은 너무 불안해요. 지금 얘가 엑셀을 지금 밟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계속 윗골이 달리면서 그런데 신기한 게 보시면은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비슷한데 얘가 지금 뚫을까 말까 지금 매물대를 뚫어서 하늘로 솟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네. 이 기업이 자회사도 굉장히 좋아요. TDG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를 해가지고 자회사가 됐고 무슨 로드라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알 것 같아가지고 TDG 검색해도 다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무슨 로드라고 땡땡 로드라고 있는데 요 기업도 그 AI 교통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차와도 현대기아차와도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 100조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제든지 솟아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풍산이 60% 이상 올랐잖아요. 네. 이 기업은 더 많이 올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 이런 종목이면 충분히 지금 좀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15,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5,000원이 안 됩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솟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는 위에 매물대 방해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의 룸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벌써 오를까 말까 굉장히 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종목을 선취하셔야겠습니다.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셔서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가볍게 한번 터치하시면 들어오셔서 저희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종목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다음 종목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님 좋아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지금 현재 저도 뉴스를 정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맨날 이렇게 뉴스만 보나 재미없게 생각을 했는데 뉴스가 요새 재밌더라고요. 제일 그래요? 재밌어요. 이게 뭐 최근에도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로도 계속 정말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저는 네. 일을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지주회사들의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이제는 또 절대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이강 종목 저출산입니다. 이 저출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출산율 보고 야, 한국 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실제로 말을 하고 어느 그 너튜브에서는 영상도 올렸는데 한국은 이제 망했다라고 또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가 한 몇 천만 됩니다. 뭐 거의 그런 뭐 것들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 굉장히 걱정 많이 해요.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는 우리나라를 돈을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방위 산업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건데,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그 생존을 위한, 맞아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사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 1.15명대, 1.2명대의 출산율이 되면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17명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 작년이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 저출산에 대한, 저출생에 대한 문제들을 대두시키면서 이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섹터가 올랐냐면 저출산 관련 sek터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크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제 출산율은 0.75명, 그리고 작년 12월 와. 반년 전에는 0.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네네. 12월 달. 놀랄 노짜입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또 다행인 건 2025년도 새롭게 그 새해가 뜨면서 1월 달에는 0.88명.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죠. 네네. 너무 다행인데 이거는 잠깐 반짝하는 겁니다. 왜요? 반짝하는 거고. 더 오를 수도 있죠. 저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님도 빨리 저기 계획하세요.
자, 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벌써 결혼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계획을 그래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요. 저는 한 내년 중으로 뭐 이렇게 생각 왜 이렇게 보채십니까? 애국하셔야죠. 저희 우리나라 그 우리 집안 어른들처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 수당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뭐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아이 키우기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아이를 낳으면은 뭐 1억을 바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1억 대출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억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 한 명 낳으면은 이자 탕감. 무이자입니다. 이자 탕감. 그리고 아이 둘 낳으면은 원금의 50% 5천만 원 탕감. 아이를 셋 낳으면은 네. 1억 탕감. 이야, 쫄깃하네요. 이거 듣기만 해도 야, 집값 오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네. 자, 어쨌든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그런데 네. 또 이재명 정부가 집도 주겠다. 59형짜리 집 아파트 그 주택을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에게 또 조사를 또 했어요. 네네. 아이를 왜 안 낳냐, 결혼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58% 정도가 돈이 없다.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복수 응답으로는 커리어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잘 그 보존을 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채용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채용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두 눈 뜨고 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현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것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측에서 최대한 좀 개선 방안을 이제 내놓을 때가 됐어요. 내놓을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굉장히 빨리 오를 것 같거든요.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약간 차트를 보면서 시작 전에도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또 방송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한 10%까지 갔다가 또 한 6%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 AI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쭉쭉쭉쭉 갈 종목이고 네. 이 종목은 테마성으로 한 20-30%씩 올랐다 내렸다 할 거거든요. 네네. 이거 자리만 잘 잡으면 한 종목으로 누적 상승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2부 종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공략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에 딱 두 가지 종목 공략하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AI 관련주 공략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출산 관련주로 준비해줬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방산 관련주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다라는 말을 전문가님이 매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지금 정책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꼭 봐야 되는 섹터가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도 막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좀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주에도 굉장히 비슷한 차트의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어요. 다른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야지만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저희 방송 끝나기 이제 2분 전입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략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지금 바로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2분밖에 안 남았으니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자, 일단은 최근에 정치 테마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오를 겁니다. 공약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AI 반도체 그리고 저출산 이거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 사지 요새 코스피 주식장이 굉장히 불장이라던데 무슨 종목 살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섹터가 있다 하면은 비슷한 섹터라도
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방송 보고 그렇구나 하고 다음 주에는 살 걸 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가던 섹터들 저희와 함께 선점하셔서 앞으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